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친절아빠 이충훈입니다. 계약하면 무조건 손해보는 불법 건축물 확인 요령은 베란다 확장, 근린생활시설, 반지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법으로 복층 빌라 확장과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3층, 4층, 5층 베란다 불법 확장 시공입니다. 베란다 확장은 옆 건물의 일조권 사선을 지키지 않아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현재는 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불법 확장 빌라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옆 건물의 일조권을 막지 않고 건물을 올리다 보니 일부에서는 사선의 형태의 이런 계단 모양의 건물이 깎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깎이는 부분은 주택 형태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 공간에 지붕을 씌우고 보일러를 좀 설치해서 거주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 확장입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바로 알 수 있지만 만약 벽돌로 이렇게 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보기 전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 확장의 세대의 경우 대부분 일반 세대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하게 됩니다. 확인 방법은 3층, 4층, 예를 들어 5층까지 똑같은 크기인데 4층, 예를 들어 3층보다 4층이 전용 면적이 좀 많이 좀 작고 가격이 2천에서 4천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불법 확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 경우 분양 관계자의 직접적인 해당 세대의 불법 요소를 고지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확장이 적발 시 원상 복구 명령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공간은 원래대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며 이럴 경우 이행강제금이라는 항목으로 발부되는 벌금이 5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요 1년에 2차례 정도 부과가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확장된 면적만큼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좀 다르지만 보통은요 한 평당 벌금이 30에서 40만 원 정도씩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불법 확장 세대는 구입할 때 싸게 구입할지 모르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될지도 모릅니다. 팔 때는요 손해보고 대팔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신축 빌라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요 단독주택, 예를 들어 단독주택 다가구 아니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까지입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이기 때문에 준공을 득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시공한 겁니다. 쉽게 말해 주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구청에서 단속이나 민원 등으로 적발될 때에는요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으로 부과가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단점을 얘기하는 매수자에게 분양업자가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요 몇 년만 거주하시다가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사고 나중에 용도 변경해서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에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빌라에서 사실상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 대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요 주차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주차의 대수가 나왔으면 근린생활시설로 안 하고 주택으로 뽑았습니다. 따라서 신축빌라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사실상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가격이 싼 대신에 팔기가 힘들고 세금도 높습니다. 신축 빌라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은 적게 뭐 1,0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정도 저렴한데요. 어떤 곳은요 3천 이상도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정말 메리트를 많이 느낍니다. 국 빌라하고도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지만 팔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도요 근린생활시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매를 꺼려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할 때는 세금이 4.6%가 붙습니다. 등기비용, 법무비용, 은행비용까지 더하면 대략 5.5에서 6% 정도의 매매가 대비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쓸데없이 많은 돈이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현재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반지하 불법 확장 시공입니다. 실제로 방이 있는데요. 도면에는요, 방이 표현이 안 된 그런 반지하 집이 종종 나옵니다. 도면과 실제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방을 불법으로 확장을 시공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알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가격을 더 협상하도록 하세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아직도 반지하 세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지하 특성상 기준층과 똑같은 크기라도 전용과 대지 지분은 많게 됩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 남은 전용과 대지를요 반지하 쪽에 다 넣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전용과 대지가 많아서 가치가 높다고 여러분들께 당신에게 분양 관계자가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대지 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치가 있다고 도움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 기준으로 반지하를 시세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복층빌라 불법 시공입니다. 복층빌라가 합법 복층인지 불법 복층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복층 신축 빌라에서 먼저 불법, 합법 복층 빌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복층 빌라의 문제점과 추후에 발생되는 일 그리고 왜 이렇게 불법 복층 빌라가 계속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복층 빌라는 무엇일까요? 꼭대기층의 복층 빌라에서 기준층만 등기가 기재되어 있고요. 복층 이렇게 펜트하우스 세모되는 부분은 등기가 없는 곳으로요. 이것을 다락방으로 허가를 득한 후 개조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합법 복층 빌라는 무엇일까요?